투표하지 않은 당신이 이번 선거의 영웅입니다. 짜란! 안녕하세요. 본격 총선 리뷰 유튜버 제이브입니다. 총선이 끝났죠? 조금 늦었지만 늦은 건 아닌가? 지금 투표 계속 다루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렇게 늦은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총선 리뷰 가겠습니다. 총선 투표율 66.2%, 더불어민주당 180석, 4연승, 미래통합당 84석, 정의당 6석, 지역구 심상정 1승에 비례로만 5석, 여러모로 레전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에 만족하는 분도 있으실 테고 결과가 영 미덥지 못한 분도 있으실 텐데 결과는 나왔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살펴볼게요. 더불어민주당이 후보 단일화 없이 이렇게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이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가져왔는가? 당연히 부정투표 때문은 아닙니다. 부정투표 얘기가 하고 싶으신 분들은 김어준이라고 저번부터 부정투표 미는 분 계시거든요. 그분에게 가시면 됩니다. 저번에 역풍 오지게 맞아서 지지층 박살났는데 이번에도 부정투표 미니까 새로운 지지층이 등장했습니다. 꾸준하면 뭐든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뭔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듣는다 해도 변심하지 않죠. 제가 더민당 찍으란다고 찍을 사람 없고 미통당 찍으란다고 찍을 사람 없잖아요. 총선 끝났으니까 선거법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편하게 얘기합니다. 그럼 부동표는 부동이니까 유동표를 잡아야겠죠. 유동표를 어떻게 잡냐?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이 올라가서 유동표도 잡을 수가 없어요. 잡는다고 잡히지 않는다고요. 옛날처럼 순진하고 순수하게 선거에 임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 사람이 뭔가 해줄 거다. 이 당이 뭔가 해줄 거다. 이런 식으로 지지하고 찍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미 선거의 진실을 다들 알아버렸어. 선거가 좋은 놈, 마음에 드는 놈 찍는 게 아니라 덜 더러운 놈, 덜 역겨운 놈 찍는 거란 걸 다들 알아요. 이제 100점짜리 세계관 최강자들의 대결이 아니라 100 더러운 놈, 99 더러운 놈 있으면 그나마 1 깨끗한 놈 뽑는 거예요. 빵점짜리, 1점짜리 배틀이라고요. 마음에 드는 놈 찍는 게 아니라 저놈은 안 되게 해야겠다. 저놈이 되는 건 막아야겠다 라는 거. 지지하는 게 아니라 방해하는 거. 막자 플레이라는 걸 다 안다고요. 이걸 이해를 못한 거야.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렇게 처발린 겁니다. 아직도 유권자의 수준 파악을 못했다고요. 이런 걸 전문용어로 감이 떨어졌다 라고 하는데요. 감 떨어진 거 티난 사람 몇 명 있죠? 은퇴를 추천드립니다. 이미 추해요. 제가 전에 삭발할 때 한번 얘기했는데 그때 삭발하신 분들 다 떨어졌죠. 삭발 같은 거 너무 시대착오적이잖아요. 옛날처럼 삭발이 뭐 나쁜 것도 아니고 차라리 당당하게 삭발했으면 또 몰라. 힙하게 혁오처럼 멋있게. 근데 뭐 대단한 결단이라도 한 양 삭발하면 좀 웃기죠. 조선시대야 뭐야. 근데 삭발 안 한 나경원이 결국 승자인지 아니면 나경원은 그래도 나경원은 삭발했으면 혹시 모른다 였는데 삭발 안 해서 떨어진 패자인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감 좀 떨어졌다고 이렇게 처발렸냐? 물론 더 있죠. 타이밍, 때가 안 좋았어요. 이게 또 귀신같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만약 코로나가 2달만 더 늦게 터져서 왔으면 어땠을까요? 결과가 완전 달랐을 겁니다. 2달 전에 방역 뚫렸다고 욕 오지게 먹던 거 생각해 보세요. 2월 초에 지금 와서 보니 선녀지. 그때는 방역 뚫리고 입구막기 충들이 TV에서도 입구막기 주장하던 때잖아요. 일본을 본받아야 한다. 북한을 본받아야 한다. 중국을 본받아야 한다. 근데 딴 나라 하는 거 보니까 띠용 이었던 거죠. 그래서 역풍이 오지게 붑니다. 이건 솔직히 천재지변이에요. 하늘의 뜻인 거죠. 타이밍. 이게 가장 크고요. 나머지는 사실 부수적인 것들인데 그 부수적인 부분에서도 압도적으로 처발렸죠. 유동표 싸움에서 그냥 개 발린 건데 이유가 있습니다. 유동표는 당기는 게 안 돼요. 밀기예요, 밀기. 유동표라는 건
이미 여기저기서 당기려고 수를 썼고 그걸 계속 당해온 사람들이거든요. 이미 지쳤어. 피로감이 상당합니다. 당기는 거에. 그래서 쉽게 끌려가지 않아요. 근데 밀리는 건 또 이야기가 다르거든요. 이러이러하니까 우리 찍어주세요. 이건 정말 비판적으로 수용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우리 이렇게 역겨운데 우리 찍을 거야? 아직도 고민 중이야? 이래도 찍을 거야? 우리 찍으면 버러지 되는데 그래도 찍을 거야? 이러면 안 찍어요. 유동표라는 게 투표를 안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찍긴 찍는데 쟤는 안 찍겠다. 여기까지가 1차. 누굴 찍어야 쟤들이 가장 빡칠까? 이게 2차 유동표 프로세스입니다. 여기서 처발린 거예요. 일단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미는 분들이 너무 강했어요. 그때 일본 빨던 애들, 토착외구 패거리들 지금 뭐하고 있죠? 한창 일본 빨다가 지금 다 다물었죠. 영상 지운 애도 있던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차명진, 세월호 천막, 쓰리썸. 이게 유동표 밀기의 결정타였습니다. 사실 이 얘기, 루머가 나온 지는 한참 됐어요. 세월호가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알만한 사람은 한 번쯤 다 들어본 이야기였다는 거. 그걸 이제 와서 굳이 공개석상에서 얘기했다는 건 못 들어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었다는 거겠죠? 근데 나온 지 한참 되고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를 못 들어봤다? 그건 세월호 이슈에 관심이 없고 이미 많이 지치고 피로도가 극에 달해서 거부감까지 있는 사람이란 얘기죠. 그냥 세월호 생각하면 안타깝던 화가 나던 뭘 하건 그냥 신경 안 쓰고 그걸로 끝내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관련 이슈, 정보 이런 거에 관심 없고 알고 싶지도 않으니까 몰랐던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굳이 전달하고 싶다? 그냥 유튜버면 그럴 수 있어요. 정보 전달하고 싶으니까 할 수 있죠. 근데 정치인이 선거철에 그런 얘기를 한다? 목적이 뭐야? 이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 찍지 말란 얘기죠. 남이 쓰리썸을 하던 포썸을 하던 갱뱅을 하던 난교 파티를 하건 내가 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알고 싶지 않잖아요. 개인의 성생활 궁금하지도 않고 안다고 뭐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걸 끈덕지게 물고 늘어집니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는 언급 안 해도 될 정도로 이걸 빡세게 밀어줬어요.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 왜 그런 거야? 보통 사람들은 세월호에 대한 피로감이 상당합니다. 세월호가 쉰떡밥이다 이런 식으로 비하하는 게 아니라 세월호를 아직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거부감이 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냥 다루면 모르겠는데 선거철에 다룬다? 목적이 너무 뻔하잖아요. 유권자를 개호구로 보는 건데 생각보다 호구가 아니었다 이런 거죠. 여기서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는 정치 유튜버 몇 명이 이걸 기가 막히게 이용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령을 받았는지 후원을 받았는지 아니면 대깨문이라 자발적으로 행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미통당의 숨통을 끊고 더불어민주당 총선 대승을 위한 신의 한 수, 세월호 떡방앗간 댄스. 옆에 안정권 이런 애들도 있긴 한데 대깨문 애들 잘 모르겠고 어쨌든 얘네가 이번 민주당 대승의 핵심 주역입니다. 김어준, 유시민 이런 애들 한 거 하나도 없어요. 민주당에서 감사패나 표창장이라도 전달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지네가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얘네가 다 했습니다. 저 궁뎅이 실룩 한 번에 1%씩 밀려간 거예요. 민주당 대승의 지분 일지공 코로나 60, 얘네 30입니다. 민주당은 가만히 있었는데 표가 막 쏟아져 들어와. 그런 시대입니다. 밀기 싸움에서 밀린 거예요. 다음 선거 때는 부디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해서 현명한 선거운동 하시길 바랍니다. 니들이 똥을 싸도 니들 찍을 애들은 찍어요. 그러니까 니들 원래 지지자 표심 잡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유동표에게 덜 역겹게 보일 수 있는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정치 똑바로 제대로 깨끗하고 맑고 자신있게
하는 거죠. 말이 길어졌는데 투표율 66.2%. 코로나 때문에 투표 못하신 분들이 많아요. 피치 못할 사정이죠. 투표소 설치나 시스템적으로 부족해서 해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투표율. 여기서 승자가 누구냐? 투표를 할 수 있었음에도 투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수많은 투표 동료 문구와 응원과 영상과 여러 매체의 투표 좀 해달라는 소리를 싹 다 무시하고 얼굴에 철판 깔고 당당하게 투표하지 않은 당신이 이번 선거의 영웅입니다. 선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으면 저도 개 욕먹었을 거예요. 선거가 끝났으니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누구나 투표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굳이 따지자면 투표할 권리를 포기할 권리가 있다라는 건데, 투표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우매한 대중들이 마치 뭔가 대단한 일이라도 하는 양 투표 독려하고 하는데 그게 아니죠.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나라가 된지 오래입니다. 그런 민주주의의 최전선에서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 투표권을 버린다는 것은 보통 강단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투표한 사람들이 투표했다고 나대면서 투표 안 한 사람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투표를 안 한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이재용도 한 표, 조주빈도 한 표, 똑같이 한 표. 딱 한 표만 가지고 있는 게 투표권이죠. 모두가 한 표예요. 더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어요. 그냥 공짜로 주는 거라 잘 모르는데 이 투표권보다 가치 있는 걸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피땀 눈물로 쌓아올린 민주주의의 열매잖아요. 행사하는데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뽑을 사람이 없으면 무효표를 행사하면 되는데 굳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총선이니까 4년입니다. 4년. 무려 4년간 업혀가겠다는 거예요. 닥치고 있을 권리. 투표를 했으면 내가 찍었으니까, 내가 안 찍었으니까 할 말을 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투표를 안 했다? 내 기본권 행사를 포기했다? 묻어가겠다는 거죠. 대리유저가 결국 국회의원 됐죠. 그래서 국회에서 뭔 짓을 하더라도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 뭔 희한한 민식이법 같은 거 만들어지고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대처하더라도 나는 닥치고 있겠다. 정치적, 제도적으로 어떤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냥 수긍하고 따라가겠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숭고한 선택이죠. 뭐 엄청난 걸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닥치고 있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다는 건데 이걸 누가 뭐라 합니까?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즐길거리들을 스스로 즐기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건데 누가 감히 돌을 던집니까? 투표할 수 있었음에도 일부러 투표하지 않은 당신이 진정한 영웅입니다. 앞으로 4년 동안 묵묵히 닥치고 계실 당신을 응원합니다. 높아지는 투표율에 굴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닥치고 살아가십시오. 지금까지 닥친 게 아까우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주변 사람들에게 투표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닥치고 있겠다고 당당히 말하십시오. 그저 국민의 권리를 행사했을 뿐인 사람들에게 더 이상 무시당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닥치고 있어야 되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구나. 힘내세요. 지금까지 본격 총선 리뷰 유튜버 제이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